Nice Game TV. 최강의 게이밍 그래픽 칩셋 지포스 GTX, 세계 최강 지포스 조텍 GTX, 엔비디아 1등 공식 파트너 조텍과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의중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 해설 모셨습니다. 강키 강승현 그리고 빗돌 하강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월드 챔피언십 이후로 잠깐의 휴식기를 갖고 네. 드디어 오늘부터 공식 경기가 공식 리그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개막전이죠. 네. 그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사실 핫 이슈가 몰려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어제부로 이제 시즌3 랭크 쪽이 종료가 되었고, 그렇죠. 또 오늘 이제 윈터 판도라 TV 그 챔피언스 윈터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뭐 캐스파의 전병현 협회장님을 포함해서 라이엇 대표님과 함께 발표를 하신 게 롤드컵이 이제 한국에서 열릴 거다. 그렇죠. 그런 대소식들에 이제는 조텍 NLB까지 이어지는 아주 훌륭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또 NLB를 이제 조텍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로 이제 발표가 남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는 조텍입니다. 그렇게 조텍이 조텍. 얼마나 좋은지. 네, 정말 좋은 저도 사실 멘트였죠.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2년 전에 네. 제 컴퓨터를 구입할 때 그래픽 카드가 조텍이었어요. 250 GTS. 정확히 모델명도 기억하고 그럼요. 계시고.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쓰고 이건 있습니다. 명품이죠. 명품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조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께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조텍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저희 NLB도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개막전이 시작하게 되는데 네. 뭐 미리 16강 대진표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네. 또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 NLB 윈터리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선수들이 개막전 경기를 펼치게 되는지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탁 NLB 윈터리그 개요입니다.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8일까지 그럼 2년을 아우르는 그렇죠. 올해 야, 내년까지 이건 뭐- 진행이 됩니다. 네. 야, 스케일 엄청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계진으로는 일단 저와 정진호 캐스터가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해설로는 하광석, 강승현, 김광, 이성우 해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총 상금은 2천만원. 경기 방식은 16강 4개조 싱글 토너먼트로 3판 2선수대로 진행이 되고요. 12강은 롤챔스에서 네. 이제 내려오는 팀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강 4가 결승 3, 4위전은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강 대진표입니다.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M 네. 1팀 럭키럭키, 팀오피, 포엔가이즈가 A조에 속해 있고요. B조는 KTA, CTU, 에일리언웨어 탑, 러브라이브. C조는 제니스 블라스트, 쌈마사카, MSH, 시리어스 알테어. D조는 팀 GDPG, 프라임 센티널, 묵, 프라임 옵티머스가 속해 있습니다. 네, 아까 조별 싱글 토너먼트라고 말씀을 드렸듯 각조 1위만이 NLB 12강으로 진출하는 아주 심플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1팀 럭키가 첫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팀 OP와 포에인가이지가 두 번째 경기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팀씩 올라가서 최종 결승에서 이제 각 조별 한 팀만이 1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개막전 경기입니다. IM1팀과 럭키가 맞붙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저는 IM 1팀이 팀오피아 분당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전 비슷한 그런 느낌의 경기였는데 어쨌든 럭키가 붙게 되면서 IM 팀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경기 임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럭키럭키 IM1팀 아래쪽에 최근 전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럭키럭키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네. 전적 자체가 상대하는 팀들이 약간 뭐 제니스톰을 제외하고는 네. 모르는 팀들이 많아요. 대신에 양 팀이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게 둘 다 그 팀랭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두 팀이 팀랭에서 이미 2번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멤버가 럭키가 저 정예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2명의 다른 선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미 팀랭 단계에서 서로 만나보면서 전력 탐색이 기본적으로 끝났고 그때는 IM이 확실히 우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키가 어찌 보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도 그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IM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각 선수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탑에서 만납니다. 스맵 송경호 선수와 루젠 박대현 선수입니다. 네, 스맵 선수는 항상 대세 챔피언을 잘 다루고 공격적이진 않지만 밸런스 있는 약간 좀 엑스페셜 선수와 비슷한 느낌의 선수예요. 그만큼 팀에 좀 자기 혼자 뛰놀지 않고 팀에 잘 융화된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고요. 박대현 선수는 오늘 처음 보이는 만큼 양 선수의 모스트 챔피언이고 정말 안정적인 라이너라고 평가받고 있는 레네톨을 누가 가져가느냐 차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전적을 보면은 일단 레메토리 공통적으로 네. 속해 있고요. 자, 정글입니다. 라일락 전호진 선수 그리고 수딘이 차경원 선수입니다. 네, 뭐 자르반에 대한 두 선수의 이제 에피소드를 저희가 적어놨죠. 썸머 시즌 라일락 선수, 라교스의 자르반, 라르반 가장 승률이 좋은 대표 카드였고 최근 온라인 예선 경기에서도 수디니 선수가 자르반을 연속으로 픽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자르반은 패치 이후에 잘 안 보이는 정글러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글러들이 핫할 가능성이 높고 라일락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챔프를 최근에 연습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면 스카너 같은 거를 연습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또 탑 정글에서 핫한 올라프 이런 게 있고 이 수디니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정글러들 좋아합니다. 쉬바나 그리고 케일 그리고 이블린 이런 정글을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글에서는 기존 최근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앨리스 뭐 아트록스 뭐 이런 챔프들도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이런 특이한 정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거 염두에 두고 경기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미드예요. 미드킹 박용우 선수 그리고 리마인드 이민국 선수입니다. 네, 제 마음속에 영원한 미드 강자 미드킹 선수가 다시 나왔는데 이 선수가 그 챔피언 연구를 잘해요. 항상 그 선구자적이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챔피언을 먼저 건들면서 그 챔피언을 꿀을 빤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그 예로 이제 미드 코르키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요. 대신에 요즘 또 떠오르는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그 챔피언들 또 뚫고 지나서 어떤 챔피언을 뽑아올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리마드 선수는 아리인 만큼 오늘도 아리를 꺼낼지도 궁금하네요. 네, 온라인에서 3경기 모두 연속 아리픽이었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원딜러들입니다. 바이올렛 임두성 선수 그리고 에커 장재환 선수입니다. 네, 지금 그 시비르가 천상계 포환 굉장히 승률이 좋고 핫한 챔프 중 하나인데 바이올렛 선수가 시비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KD에 훌륭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반면에 이 에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를 역시나 가장 사랑하고 좀 무난한 뱅픽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최근 대세는 분명 아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IM은 미드킹 선수가 루시안, 이즈리얼, 코르키, 시비르까지 미드를 써요.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렛과 이 미드킹이 뭔가 그런 스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활용하는 전략을 오늘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의 마지막 선수들이죠. 서포터 뿌잉 이인용 선수 그리고 300 안강민 선수입니다. 네, 서포터들 이 선수들 많이 알려진 게 없는 서포터들인 만큼 챔피언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에 애니 서폿이 노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롤드컵 시즌에 자리라만큼 얘를 밴은 안 하고 가져오면은 거의 바텀라인이 이기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만큼 양 선수들 챔피언 라스트 픽에는 없지만 오늘 애니 서폿 누가 가져오냐에 따라서 바텀 라인이 충분히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300 선수는 재밌게도 스레쉬를 1000게임이 넘게 네. 많이 할 정도로 스레쉬에 나왔던 이덕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챔피언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개막전 IM 1팀과 그리고 럭키럭키 팀이 맞붙게 됐어요. 일단은 뭐 럭키럭키 팀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네.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 IM 1팀은 사실은 뭐 1세대 게이머도 껴있고 네. 굉장히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길죠. 프로팀 중에. 그렇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좀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팀이 합니다만 IM이 어찌됐든 NLB 준우승까지 거뒀었습니다만 계속 IM에 대한 어떤 그 애정에 비하면은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었고 그렇죠. 이번 시즌 NLB에서 시작했습니다만 1팀도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 3판 2선승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면 탈락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 경기 픽밴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픽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앨리스 같은 경우에 IM 상대로는 사실 그 라일락보다는 그 이 스맵 선수가 탑 앨리스를 요즘 엄청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견제를 제이스도 마찬가지로 스맵 선수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탑 그 캐릭터가
앨리스와 제이스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제이스가 최근에 또 프로와 최상위 선수들 상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범용밴보다는 지금은 그 어떤 저격밴 느낌이 강해요. 이블린, 10수딘의 이블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명품이고, 아리를 그 이민국 선수, 리마인드 선수의 아리를 봉인하면 항상 나오는 게 신드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리를 가져오는 픽을 IM 쪽에서는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앨리스, 제이스, 리신, 그리고 IM1 팀에서는 이블린, 신드라, 레넥턴을 배냈어요. 이게 뭐 패치 전이었다면은 자르반이나 알리스타가 알리스타를 일단은 네, 고민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픽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네. 알리스타를 누르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리다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 패치가 되기 전에는 자르반이나 쉔 픽이 요즘 그 1픽에 자주 나오는 픽이었어요. 그렇죠. 그 자르반의 그 에어본 판정 너프와 쉔의 도발 너프, 쉔의 그 도발 너프가 플레이를 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와닿거든요. 도발을 3명 맞출 걸 1명 맞춘다든지 뭐 1명 맞추고 못 맞춘다든지 도발 판정이 정말 많이 너프됐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쉔픽을 안 가져간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프가 좀 심하거든요. 네, 쓰레쉬 이 선수 애니의 강세와도 정말 상관없이 무조건 쓰레쉬 픽입니다. 대전 기록들이나 연습하는 모습을 봐도 상대 서폰에 무관하게 항상 쓰레쉬를 사용하는 모습을 300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쓰레쉬를 1픽으로 네. 가져가는 럭키럭키 팀입니다. 그렇다면 IM 입장에서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애니를 가져오면서 다른 라인을 좀 더 보자 하는 측면. 니달리가 살아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까다로운 친구 이거는 니달리와 애니. 이거는 사실 뱀픽에서 엄청 IM이 먹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퍼플은 니달리 필벤이 최근 추세거든요. 그렇죠. 절대는 줘서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이 강한데, 레넥톤을 마지막에 밴을 하면서 니달리를 살렸는데 상대가 쓰레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피 이거 바이피 좀 의미가 깊죠.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그 팀게임 잠깐 동안 즐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픽밴 단계에서 앨리스와 리신이 밴이 되면은 정글러 고를 게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자르반이 너프되었기 때문에 바이 자르반 같이 가져가는 구도가 나오면은 바이가 훨씬 유리해졌어요. 그 지금의 바이 픽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고요. 이걸 받아치려면은 최근에 떠오르는 정글러 말씀드렸던 올라프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지켜보죠. 자, 일단은 니달리와 바이를 가져간 IM1팀 이를 상대로 네, 역시 쉬바나 굉장히 특이하죠. 네, 잭스와 시바는 아직 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지금 이 구도로 간다면은 결국 정글, 원딜, 서폿이 모두 그냥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픽을 가져가는 구도죠. 트위치 장인 에커 선수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쓰레쉬 장인 300 선수고요. 수린이 선수는 이블린 다음은 쉬바나입니다. 일단은 상대 조합과 뭐 최근 추세와 상관없이 네.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챔프들을 먼저 가져가는 럭키럭키 팀입니다. 쓰레쉬도 그렇고요. 네. 사실 팬들이 원하는 게임은 이런 게임이죠. 뭔가 좀 정형화된 게임이 아닌 특이한 그렇죠. 게임. 자신들이 어떤 10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 픽을 하고 있는 럭키럭키 팀입니다. 네. 근데 이 쉬바 픽은 지금 단계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니달리 잡기도 좀 애매한 챔피언이고, 애초에 바이보다 갱킹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자, 11을 드디어 나옵니까? 쉬바나는 그렇기 때문에 쉬바나만의 운영법이 필요하고, 이 탑 플레이어인 에이블 루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 다음 챔버라면은 역시나 쉔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고, 바이쉔의 시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은 IM 쪽에서 쉔 가져오는 거 괜찮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11와 쉔을 픽을 했습니다. 네, 시비에르가 특히나 정글 쉬바, 탑 쉬바 상대 정말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죠. 쉬바나의 그 어떤 싸움 그 메커니즘은 자신이 빠른 이속으로 상대 그쵸. 원딜을 무는 그런 기술인데, 애초에 시비에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한 카이팅 당하고 쉬바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직스를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은 아리일 거예요. 신드라를 상대가 배놨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건데, 아리를 배나지 않고 놔뒀다. 최근에 아리의 변화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아리를 피고 해도 될 거냐, 이거를 지금 리마인드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IM1팀이 예전에 직스를 골라서 약간 그 그게 도발을 한 이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승 블레이즈 승승패패패였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직스를 있습니다. 픽했습니다. 직스는 픽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물론 거는 미드 선수가 픽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미드켄 선수 최근에도 직스 한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럭키럭키 팀 직스와 럼블을 같이 픽을 해줬어요. 아, 네. 근데 직스는 저도 좀 얘기가 많은 게, 미마 선수 MVP 화이트 시절에 직스를 많이 연구했었거든요. 하는 족족 스크림을 이기는데 대회마다 지는 그런 경기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직스가 뭐 연습 때 좋다, 할 거 많다 그러는데 정작 대회 들어가면 선수들이 집중을 하고 직스의 그 약점을 잘 파고들면서 직스를 할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거든요. 와, 직스와 럼블, 게다가 시바나까지
상대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이블이 지금 쉬바나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쉬바나가 탱킹이 되면서 적의 진영을 뭔가 무너뜨릴 만한 위협도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중간 연결고리가 없어지면서 조합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직스는 그걸 극단적으로 간 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최근 어떤 랭 게임에서의 뭐 팀 게임에서의 대세를 가져간 건 이건 IM 쪽이 맞고요. 다만 이 특이한 픽을 럭키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냐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수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서폿은 애니가 아니라 일단 소나를 네. 골라줬습니다. 상당히 좀 받아칠 만한 그런 크레센도의 어떤 중요도도 잊지 네. 않고 소나를 픽해주는 모습. 양 팀의 픽은 모두 완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의 소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11화 조합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니시에이팅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1의 강점 중 하나라면은 역시나 사양 개시를 활용한 팀 단위 이속 버프를 통해서 덮치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진짜 빠르거든요. 거리 재는 상대의 플레이를 용납하지 않는 용도로 소나를 가져갔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럭키는 스레시, 럼블, 시바나, 직스, 트위치, 그리고 IM1팀 같은 경우에는 소나, 쉔, 시비르, 니달리, 바이를 픽을 해줬습니다. 네. 재밌는 픽들이 일단 럭키 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라인업의 상황을 한번 보죠. 럼블과 쉔이 만나고요. 정글에서 바이와 시바나, 그리고 미드에서 니달리와 직스가, 그리고 바텀에서는 트위치, 스레시, 그리고 시비르와 소나가 각각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화면 왼쪽 좌측과 우측에 나오고 있는 저희 나머지 중계진이죠. 네. 목요일조 네. 중계진의 이름들은 승자 예측. 승자 예측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럭키 쪽에 정진호 캐스터가 네. 한 표를 던졌고, IM1팀에는 김광한 해설과 이성우 해설이 네. 각각 승자 예측을 했어요. 저희도 한번 네.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 하동석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뱀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1경기 럭키의 우세를 점쳤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이 이미 있거든요. 그렇죠. IM에게 좀 호되게 당했어요. 그 결과가 실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파이법을 준비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픽만 놓고 봤을 때 IM은 블라인드 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픽을 다 가져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실력적인 우세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픽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IM1팀이 이번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강석 해설은 IM1팀의 승리 예측을 네. 해주셨고요. 그럼 강승현 해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화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굉장히 그 놀이터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제 왠지 저 팬들의 기대에 좀 다시자면은 저는 럭키 쪽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픽밴을 보나 팀의 그 역량을 보나 저는 IM1팀 쪽을, 왜냐면 이게 나중에 통계를 내서 어떤 해설위원이 많이 맞췄나 네. 내주거든요. 네, 뭐 농담으로 놀이터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제 이번에 그 시즌3 월드 챔피언십에서 애널리시스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했던 그렇죠. 이 중계진의 어떤 승자 예측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네. 강승현 해설은 역시 뭐 픽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네네. IM1팀의 네. 승리를 또 예측해 주셨네요. 많은 뭐 중계진들 해설들이 다 IM1팀의 네. 어떤 승리를 예측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NLB의 또 음. 얼굴 인천의 얼굴 김희준 캐스터는 어떤 팀을 선택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IM1팀이 굉장히 픽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역사가 좀 깊은 팀, 네. 그리고 5명의 어떤 그 팀원들의 호흡, 물론 대단하긴 합니다만 또 럭키 팀이 또 클랜 단위로 오랫동안 같이 경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단 부담이 없고 픽 자체를 본인들이 평소에 잘하는 픽들로 그건 맞아요.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렇죠.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편도 들기 굉장히 힘드네요. 하지만 누군가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 저희가 이걸 시즌 내내 데이터를 누적을 시킬 겁니다.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네. IM1팀, 네. 뒷면이 나오면 럭키 어기대 훈련 팀을 하이퍼 네네네. 테크놀로지로. 그럼요. 바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IM1팀을 하고요. 네. 뒷면이 나오면 럭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한 번에 그냥- 뒷면입니다. 네, 저는 뒷면을- 럭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터는 럭키 네. 해설들은 IM을 선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게임T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에서 이 투표를 저희가 매 경기마다 매 세트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1경기가 마감이 되고 1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2경기에 그 승자 예측이 진행될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를 하셔서 시청자 대
각 NLP 중계진의 대결 이걸 또 이번 시즌 내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떤 중계진이 가장 많은 경기를 마쳤는지 네.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도 저희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여러분들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음 네이버, 팝콘TV, 유튜브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스트림을 통해서 NLB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통해 저희가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골라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 거의 다 준비 완료가 되고 있네요. 이게 또 개막전이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패치가 된 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펼쳐지는 경기라서 선수들 1경기의 중요성 뭐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과연 누가 승리를 차지할지 이제 선수들 거의 다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신들이 잘하는 픽을 뽑은 럭키가 승리를 할지 아니면 IM1팀이 정말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자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1등 공식 파트너 조텍과 함께합니다.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리그 개막전 럭키와 IM1팀의 1경기입니다. 위쪽 빨간색 진영이 IM1팀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럭키팀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뭐 침착하게 스맵 선수는 스킬 안 찍고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이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럼블이 뭐 신발 시작 정도. 네, 또 와딩이 갈렸죠. 럭키 팀은 이제 블루 사이드 쪽으로 와드를 잘 설치했고요. 이리 와서 야수의 뱃속을 들여다봐. IM은 탑 쪽을 위주로 와딩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안정성을 생각을 해서 서로 이제 원래의 진영과 상관없이 좀 버프를 나눠 먹는 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구도는 수압이겠는데 수압은 없는 것 같네요. 만라인으로 가죠. 그리고 럼블이 신발 스타트. 그렇죠. 불안 방패가 아니고 네. 저게 신발 스타트 할 때 도발을 한번 당했을 때 받는 딜 교환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도발 거리를 안 내주기 위한 신발 스타트인지 뭐 사실은 플레이에 자신감만 있다면은 뭐 미니언들이 선택해보면 아주 상성되었습니다. 특이한 선택까지는 아니고 럼블이란 챔프 자체가 사실 최근에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아콘 선수만 하는 챔프가 아니라 탑 선수들이 스물스물 다시 럼블을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실제 새로운 LOL 시즌 패치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썼던 패치 이후에 선수들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렇죠. 네. 자 아래쪽에 시청자 승자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IM1팀의 승리를 네. 3%나 예측을 해주셨고요. 럭키 7%. 중계진들의 어떤 그 선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즌 내내 쌓였을 때 과연 누가 가장 승자 예측을 잘 할 것이냐 이걸 보는 재미가 있겠죠. 롤드컵은 어떤 중계진이 승리했었죠? 그때 몬테크리스토가 그때 아마 1등을 했었죠. 아 역시 한국에서 중계를 하신 분 답게네. 네. 보는 눈이 있으세요? 아, 네네. 김몬태 씨, 김 씨라고 합니다. 아, 네네. 자 바텀에서 활발하게 딜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1회는 기본적으로 초반 라인전만 잘 넘기면 정말 그 무난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초반에 미는 라인 구도 만든 거 굉장히 크죠 IM 쪽에서. 그리고 한 번 미는 라인 됐을 때 그 특유의 푸시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라인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지금 11회 힘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자 썸머리그 뱀픽률 나오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95%, 그 뒤를 리신과 쓰레쉬, 쉔이 네. 따르고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기록이긴 합니다만 승리 앨리스 스킨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누가 최초로 공식전에서 승리 앨리스 스킨을 사용할 거냐. NLB에 나온 선수들 기본적으로 다 스킨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그 스킨 쓰면은 뭔가 좀 안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받은 분들은 부들부들할 수도 있거든요. 시끄럽네요, 되게. 네네. 아 가운데 계셨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바나 바텀 1킹 하죠. 시바나 저거 자, 근데 위험해 보입니다. 전멸 맞습니다. 있는 시바나거든요. 이건 좋고요. 일단 소나 전멸 있는데 전멸 안 쓰고 죽을 것 같죠? 끝까지 버티고 그냥 그냥 죽네요. 이건 사이즈가 도망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쓰레쉬가 먹은 게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의 피해입니다. 이거는. 소나가 그냥 전멸을 쓰지 않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쉬의 소나 구도에서는 쓰레쉬가 루비 수정을 한번 사고 온 다음에 적극적인 딜교환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소나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쵸. 이거는 이득을 잘 굴리면 300 선수가 바텀 라인 압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쉬바나는 진짜 단순히 그
자기가 상대보다 빠른 이속을 활용한 갱킹에 특화된 챔프인데 방금은 라인 푸시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저는 시바나의 갱킹에 좀 미흡하게 대처를 한 아이엠의 실수도 컸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 게임할 때 상대 정글러가 쉬바하면은 네. 많이 방심하거든요. 갱킹 뭐 안 오겠지 이런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아래쪽에 뭐 서포터 승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잔나가 네, 정말 승률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높습니다. 물론 뭐 픽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하기 힘듭니다만 여러분들 뭐 재미삼아 참고삼아 네. 아시면 또 재밌는 자료예요. 저희가 이제 기준 자체를 5경기 이상으로 뽑고 있거든요. 잔나 그 커트라인에 딱 걸리면서 좋은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정글끼리 잔나를 만났습니다. MSH 파이브리 선수가 많이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할 때마다 승리했었죠. 자 일단 탑 쪽에서 정글끼리 만났습니다만은 시바나는 돌아갔고요. 이거는 심리전 거는 거죠. 지금 시바나 탈진 없고 싸움 못 할 거야. 내가 탑 게임을 하지 않을 거지만 상대 탑이 미는 라인이기 때문에 저 라인 구도 만들어 놓고 내가 얼굴만 슬쩍 보여주면 상대 럼블이 밖으로 못 나와. 그럼 저 CS 다 못 먹는 거니까.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만 꼭 킬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 정글러들은 굉장히 역할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저러면 럼블은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제일 까다로운 게 저렇게 했다가 와드 지금 다 꺼진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이가 정글 좀 돌고 뭐 라인 땅굴 것 같은 거 파는데 6딱 찍고 바로 갱킹 간다. 이거 상대 입장에서 맞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까 레벨 우위도 기본적으로 바이가 시바나보다 좀 더 있는 거 보여줬고요. 아 지금 AD 원딜의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베인이 썸머 리그를 뭐 활약을 했네요. 휩쓸었죠 사실. 네. 베인이 거의 뭐 휩쓸었다고 봐야겠네요. 자 미드 쪽 이번에 미드입니다. 자 시바나 달려가는데 시바나 네. 네. 결국 그 바이와 니달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갱홍이 안 좋은 조합이 맞아요. 나중에 니달리가 좀 성장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최장거리 창을 맞춘 이후에 푸고폼으로 급습 연계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저 직스를 잡는 거는 쉽지는 않죠. 자, 탑에서 CS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미드 쪽에서 좀 살짝 나고 있습니다. 정글은 바이가 승률이 굉장히 좋고요. 저게 게임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일반인 직슨 이 아주 딜교환 좋아요. 직스 W로 볼마 정말 어. 완전멸. 자 이건 스펠 하나 이득 받고요. 자 바이 전멸 야 쓰면서 전면 잡아내네요. 금고 부수기 라일락 선수 이거 깔끔하네요. 그래도 전우진 선수의 백업이 너무 좋았죠. 전멸까지 쓰면서 네. 직스를 잡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서로 전멸 빠졌기 때문에 이거 니달리도 네. 나쁜 상황 아닙니다. 거기다 자연스럽게 서로 라인 커버하는 구도 되면서 이제 바이가 6을 찍었기 때문에 네. 이 바이가 사라진 타이밍부터 상대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텀 라인전을 하다가 시비르가 궁극기를 배우고 시비르가 궁극기로 개용이 되거든요. 그냥 그 이속법 받고 바이가 달려오면은 보고도 못 피하는 갱 나옵니다. 그쵸. 왜냐면 그 위에 크리스도가 떨어지니까 바텀 라인전은 살 수밖에 없죠. 럭키를. 그리고 영약을 샀어요. 트위치 네. 영약을 들고 있습니다. 네, 트위치 장인 833게임입니다. 웬만한 플레이어들 랭크 게임 총합 점수보다 많은. 그렇죠. 재밌어요. 네. 보통 이제 영약을 초반에 스타트 탑라이너들 위주로 해주곤 하는데 그렇죠. 트위치가 게임 중간에 네. 영약을 샀다는 점. 요즘도 그 골드가 350골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 안 가거든요. 그쵸. 특히 뭐 트위치가 초반에 킬 먹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먹은 킬로 영향을 사고 스노우볼 걸린 선택도 아니고 킬을 쓰레쉬가 먹은 건데. 네. 이게 근데 되게 위험한 선택인 게 뭐냐면 상대는 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싸움에서 훨씬 좋아요. IM이 지금 타이밍에는 바이가 6을 찍었고 쉔이 6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도 저렇게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저거는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택이다. 지금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위는 BF 대검이 나와줬고요. 미드 쪽에서 꾸준히 직스가 압박을 해주던 와중에 한번 전사를 했기 때문에 CS 많이 따라왔어요. 니달리. 시바나 정글링. 시바나 탈진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싸워볼 타임이 왔거든요. 바이도 그 정도 하는 게 맞죠. 니달리도 이제는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블루 버프도 있고. 네, 직스 견제가 매섭습니다. 니달리아 챔피언은 어쨌든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 항상 좀 미드라인에서 약하거든요. 야, 이걸 직스가 지우고 시바나는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서 저기 빈틈을 좀 노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쉔의 존재와 바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시바나가 먼저 갱킹 가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앞라이너가 럼블이기 때문에 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건 탑입니다. 지금은. 자 바이가 지금 아래쪽에 있어요. 미드 쪽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간다면 와 근데 체력이 안 달죠? 잘 안 빠지죠 지금. 음전자 망토가 있어요. 그 뭐 도발 너프 됐지만 도발 너프가 뭐 도망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차피 첫 끝 도발
같은데요. 그리고 뭔가 럼블이 슬슬 열관리하면서 들이대는 게 냄새가 살짝 나긴 나거든요. 한 번 더 쓰면 과열 상태죠. 지금 함부로 개공도 못해요 럼블이. 자 이제 바이도 왔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네. 빠른 전멸 하지만 전사 시간을 너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렇게 버텼던 거는 뭔가 바이도 좀 끌어낸 다음에 노리겠다라는 거였는데 본적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 맞았죠. 이거를 제대로 2대2 붙었다면은 충분히 럼블 시마나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 들어가다 한 번에 녹는 바람에 제대로 된 싸움 못했죠. 럼블 게다 전멸까지 쓰고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네, 지금 연기에 과몰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몰입은 나빠요. 네. 너무 과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텀 라인전 자연스럽게 럼블이 이제 죽으면서 쉔이 아이고.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쉔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미드 다이브 가능하거든요. 자 바이. 바이가 궁극기 쓸 일이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킬을 냈을 때도 궁극기 쓰지 않았어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직스 자, 몸 살려야 쉔. 되고요. 이게 영약이 네. 진짜 썩는 아이템이거든. 이거 봇 이렇게 가는데 글쎄 이거 쉔이 있고 지금 만화 체력 상태 놓고 봤을 때 이게 쉔이냐 사냥개시로 사용 성공 걸리지 않았고 미드 그리고 쪽에서 미드는 다이브 킬 나오죠. 이건 언제든 바이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동 타격과 쉔의 궁극기를 통해서 미드를 끊어내고 드레온까지 한번 가려고 하나요? 소나 전멸. 이거 크레센도까지 있어요. 크레센도 있어요. 끝까지 들어가서 크레센도 아, 좋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쪽 렌턴. 화면 넘어갔거든요. 방금 시바나가. 자 이거 그렇다면 지속 화면에서 니달리 좀 이런 상황에서 밀리죠. 니달리가 진짜 OP거든요. 난전구도. 영향을 먹긴 했습니다만 트위치 그래도 이번에는 무빙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바나가 잡히면서 또 손해를 봤어요. 시바나 탈진도 빠졌고 다시 한번 시바나가 뭔가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네. 썩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표현해서. 네. 상대의 정글러가 없기 때문에 드래곤은 뭐 거저 가져가는 꼴이 돼버렸고요. 좋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쉔은 바로 다시 탑으로 기술을 돌려서 럼블에게 어떤 라인에서 가져가는 이득 주지 않는 판단한 것도 IM 분명히 칭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와 쉔의 궁극기를 통해서 미드에서도 킬을 냈고 바텀에서 비록 시바나가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소나도 전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시바나도 잡아내면서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네. 많은 이득을 챙겨갔어요 IM. 그리고 시바나가 조합의 중추다. 시바나가 어떻게든 잘 커야 된다는 말씀을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드렸었기 때문에 이거 쉔바이에게 앞라인이 그냥 허무하게 뚫리면서 뒤에 있는 직스와 트위치는 딜 제대로 못해 보고 조합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사용 성공. 야, 이건 좋죠. 전멸이 없거든요. 소나가 지금. 이거 뿌기 선수가 좀 방심을 네. 했죠. 혼자 있었는데. 야, 이러면 뭐랑 나오겠는데요? 옆무빙으로 피할 각이 안 나와서 이제 앞으로 오히려 살짝 움직였던 건데 결과적으로 가까이 끌려가서 죽는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났죠 정글러끼리. 1대2는 시바나 지지 않죠? 네, 바이 입장에서는 뭐 그 시바나가 지금 분노가 없고 전멸이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오래 싸우면은 왓싸움. 네. 야, 도발까지 하고 저게 핑크와드를 지워도 잠깐 동안 시간 남거든요. 그 자신의 핑크와드 보호할 겸 이렇게 도발까지 넣으면서. 지금 요렇게 싸울 수 있는 건 그나마 그 템을 라일락 선수가 이득 봤던 거를 예언자격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시바나는 대신에 거인 어디를 갔어요. 네. 자, 그리고 예언자- 기본적으로 시바나 딜 메커니즘 자체가 용의 숨결을 맞췄을 때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의 숨결을 맞추면 거의 딜교환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바나가 지나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바이가 와드를 지우면서 미드 쪽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기동 타격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자체가 시바나가 먼저 갱킹 가는 건 사실은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쉔의 존재, 바이의 존재 때문에 결국에는 아군들이 성장할 수 있게 시바나는 RPG를 하면서도 역갱과 커버 위주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래도 방금 전 나오긴 했습니다만 직스가 한 번 픽이 됐는데 불부터 선수가 네. 한번 픽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배는 당연히 당하는 이거 경우가 바로 영향 싸워요? 쓰고 있는 트위치예요. 영향 크레센도! 영향 먹은 트위치거든요. 이거. 자, 탈진. 정아! 자, 부메랑 이타! 야, 좋았네요. 따라 네, 또 붙고요. 따라가서. 저 왼쪽까지! 자, 해적거. 자, 빌저터 슬로우 이거 또 잡겠는데요? 해적거 방금 쿨았죠? 더블킬 날 것 야! 같습니다. 더블킬. 하지만 탑에서 럼블 잡히고요. 자, 근데 바위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 몸으로 막았으면 깔끔하게 못 막죠. 넘어가면서 바텀에서 조금 이득을 챙기는가 싶더니 탑에서 IM 팀에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바텀은 기습을 한다도 여러모로 좀 IM도 해볼 만한 구도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어떤 이런 암살과 딜
분배에 대한 게 확실히 연습이 잘 돼 있네요, 럭키가. 트위치가 순식간에 4킬이에요. 네. 그리고 트위치 11을 구도에서 한쪽이 먼저 밀리기 시작하면 그 스플릿 구도에서 완전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슬슬 소나가 돈을 잘 안 줍니다. 그 저런 구도에서 한쪽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쪽 라인 주도권 완전히 줄 거기 때문에 쉔을 이용한 어떤 이득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구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트위치가 하향이 됐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하향은 초반 단계 그 하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했을 경우에는 후반에 예전 같은 캐리력과 중간중간에 스플릿 암살이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그렇고 이 프레이 선수가 트위치를 픽하고 트위치가 밴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너프가 되고 그래도 네. 잘 크면 안 강한 챔피언이 없어요. 좋습니다. 크기가 힘든 것 뿐이지. 일단 핑크와드로 저쪽 와드 네. 싸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탑 밀어주려고 하고 있죠. 자, 이거 시바나가 쉔 직관과 보고 바로 탐미는 판단 굉장히 좋았죠. 네. 숨어 있다가 집을 보내고 미는 심리전을 걸었죠. 네. 럼블이 비록 뭐 전사도 하고 CS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트위치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탑 먼저 밀었어요. 먼저 미는 쪽은 럭키팀입니다. 이렇게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트위치가 좀 편해지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또 암살을 할 수 있는 네. 원딜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보면 쉔까지 럭키가 가져오는 게 베스트였겠습니다만 지금은 트위치의 저 정도 성장이라면 충분히 뭐 기대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IM의 아킬레스건은 지금 미드도 있거든요. 미드에서 은근히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CS는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지금 포탑이 파괴되기 직전. 자, 타워 밀려온 거 보고 바이가 인식 거는데 쉔궁 받고 자, 럼블 불었어요. 럼블. 식스가 아니고 럼블 불었고요. 자 럼블. 근데 직스까지 직스가 옆으로 한번 공략을- 당겨서 아, 못 갔어요. 크레센도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았고요. 사용 성공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거 지스가 도발만 안 맞았다면은 충분히 그쵸. 럭키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구도였는데 아니랬죠. 도발 안 맞겠지. 전면을 안 쓰다가 좋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 어떤 마지노선의 IM이 정확하게 잘 덮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또 니달리의 창이 계속해서 꽂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킬레스건이 약점인 척 하다가 니킥을 한번 맞춘 꼴인 게 미드 다이브까지 했는데도 미드 타워 체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결국 IM이 이걸 먼저 파괴시켰습니다. 한 번에 먼저 밀어버렸어요. 쫓아갔습니다. 그 상대방에 니달리가 있는데 타워 싸면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다. 이거 좀 크거든요. 그쵸? 자, 드래곤 30초 후에 나옵니다. 미리 드래곤 쪽에서 와드 시야장을 할 수 있는 쪽은 승리를 가져간 IM 1팀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IM은 트위치에 대한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귀한 타이밍 페이크로 한 번 더 찌르겠다 이 판단 좋습니다. 전혀 예측 못하고 있죠? 이거 위험한데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앞뒤로 없지만 셋이 무조건 죽고요. 순식간에 녹죠. 직스라도 살아가야죠. 자, 일단 직승 뒤로 빠졌습니다. 야 이런 심리전도 이거는 결국 노련함이거든요. 그렇죠. 심리전인 빈들로 이렇게 이득 봤으면 얘는 이번에 집 갔을 타이밍인데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되겠죠. 네. 뭐 개인 기량, 라인전 이런 거는 뭐 아마추어의 패기로 승리를 거둔 바텀 라인전 럭키였습니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네. 역시나 그 프로팀 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IM이네요. 결국 두 번째 드래곤도 IM 1팀이 네. 가져갑니다. 바텀도 이거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미는데 성공을 합니다. 타워 점점 밀기 시작하고 글로벌도 우위를 점하면서 시비리가 성장을 잘한다. 이랬을 때 쉬바나 힘 빠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이거 쉬비리가 성장 잘하면 쉬바나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으앙하다가 부메랑에 맞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구도가 되고 네. 그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막아줄 정도로 럼블이 잘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 카이팅을 막아준 챔피언이 럼블인데 럼블이 잘 큰 것도 아니고 쉬바나가 뭐 연소를 이용해서 상대 이속을 따라잡아 뭐 딜을 한다. 안 되죠. 11회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뭐 크레센도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킬을 잘 먹은 건 있지만은 그 흐름이 중간에 한번 끊겼을 뿐더러 어찌됐든 약 먹는 데 투자한 자원 때문에 생기는 골드로스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1호가 그렇다고 못 큰 것도 아니에요. 네. 사용 성공 이건 아쉽네요. 물론 뭐 끊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오, 건 아니에요. 이거 과감하게 진짜 ሸ니 벽 쪽으로 한번 랜턴. 아까 전멸 썼거든요. 쉔이 무서운 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쉔바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뭐 리마인드 선수도 그 와중에 침착하게 그 튕기는 방향을 약간 좀 낚시를 주려고 컨트롤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넘어오는 쉔의 도발이 그거보다 한 박자 더 빨랐죠. 자, 다시 들어갔어요. 자, 이거랑 잡을 수 자, 있다면 트위치. 모란검 사거리 안 나오죠 아직까지는? 이퀄라이저. 밀어냈어요. 이야. 오지마.
턱 깨졌어요. 럼블 삭제. 이럴 때 시비르가 너무 셉니다. 이런 직선 이거는 싸움에서. 모란건 너프가 너무 뼈 아프죠. 사거리 너프가. 와 그리고 라일락의 와 저거 턱 날아갔어요. 너무 아프죠 저거는. 오지 마라 용 딱 한 방 날려버리면서. 저 시바라가 제대로 들어와서 몰랐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시바나 궁극기 누킹 데미지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쵸 딜링 스킬입니다. 딜링 스킬. 그렇죠. 그래도 트위치가 잘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한타였는데 결국 럼블만 죽고 손해를 봤습니다. 또 네. 럭키럭키. 결과적으로는 미드킹 선수가 잘 낚은 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장면? 자 이 장면이었는데 이게 시야로 봤죠? 네, 우와, 야 라일락 선수가 돌려서 딱 이야, 막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또 네, 예측도 생각을 했다. 했네요.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달이 잡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아쉬운 장면. 그러면서 럼블만 크레센도 맞고 전사하는 장면이고요. 그래도 셋이 잘 살아갔어요. 네. 전멸까지 쓰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치가 딜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엄청 세거든요. 이게 그 순간 반응 속도로 한 게 아니고 경험과 그 판단으로 하는 플레이죠. 이쯤 되면 쓰겠지 싶어서 네. 대기를 하는. 바로 그냥 명치 세게 한 방 때렸죠. 네, 지금 4,000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럭키럭키 팀도 충분히 역전해 볼 만한 그런 구도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번 싸움 좀 큰 게 권투하다가 그 턱을 맞으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방금 한타에서는 다리가 풀릴 정도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럭키럭키가. 네, 왜냐면은 어떤 뒤를 안 보니 이거 완벽하게 우리가 낚아서 이득 보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때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심리적 데미지가 크죠 사실은 이런 게. 자, 그래서 미드 압박, 포탑 제거해야죠. 미드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아까부터 다 밀리는 것 같았는데 못 밀었던 거거든요 이게. 자, 드디어 미드 1차 포탑을 정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 트위치가 두 번째 코어 턴이 너무 늦고 있고 지금부터는 트위치가 딜이 세다는 말보다는 시비르가 너무 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드래곤 2개와 포탑 그런 블록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CS도 많이 앞서 나오고 있고요. 11위가. 그리고 이 영약 2번. 네. 그리고 시비르나 트위치 같은 탈출기가 애매한 챔피언, 원딜 챔피언들은 항상 받쳐주는 탱커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쉔과 바이에 비해서 시바가 너무 약합니다. 이거 진짜 거의 이거는 마지막 결정타-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결정타! 아, 지력이 너무 좋고. 자, 이퀄라이즈! 뭐할 수가 자, 없는 돼버렸죠. 트위치가 아, 뒤를 도망가는 예쁘게 넣을 이유를 수가 썼어요, 없어요. 시바나가. 시바나도 궁극기가 약간 좀 허무하게 들어가면서 네. 조인현이 막으니까 바로 도발 네. 들어가고 시바나 잡힙니다. 더블킬. 아 이번에 명치는 신 전멸까지 쓴 등짝 스매싱으로 이게 네. 원래도 이렇게 불리한 한타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끌려다니다 지는 걸 아니까는 럭키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결과는 저희가 예측한 그대로였죠. 바텀에서 쉐인이 스플릿 푸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건 답이 없다. 네. 한타를 과감하게 걸어봤습니다만 바이션의 이 콤보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 동안에 바텀도 밀리고 있고 바로는 뭐 줘야죠. 거리가 워낙 멉니다. 글로벌 골드 더욱더 멀어지네요. 거의 뭐 7,000 골드 차이. 아, 탑3마다 봐도 템 차이가 너무 심하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탑 1차는 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고요. 네.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뭐 직스가 못한 건 사실 없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리마인드 선수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고 오히려 라인전에서는 저는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직스가 아니라 차라리 아리같이 뭔가 암살을 해내고 거기서 어떤 다른 라인으로 여파를 줄 수 있는 미드라인을 픽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양팀의 대립코드로 봤을 때는 리마인드 선수가 미드킹 선수를 좀 더 찍어 누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지스란 챔피언 스노우볼을 굴린 챔피언이 아니고 스노우맨을 만든 챔피언이거든요. 눈사람 신나게 만들어봤자 한 번 발로 걸쳐서 무너지면 그거 다시 만들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방금 딱 이런 게임 나오는 거예요. 직스는 열심히 라인전 잘 이득 천천히 쌓아봤자 누가 와서 발로 차면은 바로 그 스노우맨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네. 뭔가 혼자서 그림을 만드는 네. 또 그런 챔피언이 아니다 보니까 아리처럼 뭐 암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상대 정글 쪽으로 이거 위험한데요. 잘 피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IM의 신드라벤은 탁월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빠 쉐는 여전히 스플릿. 아, 불리한 상황일 때 상대 그 미드 기단이 진짜 미치거든요. 그렇죠. 가둬놓고 던지는. 네. 특히나 이니시에이팅도 딱히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지금은. 막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퇴고의 생명을 한번 딱 들어가면서 영락시가 되고. 그렇죠.
우선 쉔이 스플릿 푸시 하고요. 지금 쉔이 스플릿 푸시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트위치보다 쉔이 강합니다 지금은. 쉔 글쎄요 티치한테 한 10초는 맞아도 좀 버틸 것 같거든요. 지금 모란까지 쓰고 쫓아내는 네. 거거든요. 못 따라가요. 트위치도. 네. 그러면서 탑 압박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쉔궁 돌아왔고요. 기동 타격도 있습니다. 이러다 빈틈 생기면 결국에는 날아가는 쉔과 날아가지 못하는 트위치의 차이죠. 이거는 IM이 입맛대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날아가도 그만이고 안 날아가고 창만 던져도 지금 그만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은 아, 가리수가 많아요. 저게- 아파요. 시바나가 저렇게 아프면 퓨어 탱커가 맞은 딜이에요 지금 저게. 시바나 마방 제로입니다. 아이템으로는. 패시브로만 올라간 상태죠 지금은. 다른 챔피언이 맞으면 그 반피 이상 달 수도 있습니다. 아. 저희도 가까운 데 맞았는데도 저 정도예요. 네. 그렇지. 이게 막-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중한다고 피할 수 있는 창이 아니거든요. 니달리 창은 지금. 저기 앞에서 네. 던지면 쓰레쉬 가야 돼요. 이게 앞에서 던지면은 피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걸 못 보고. 자, 뒤로 갑니다. 아 그냥 무식하게 힘으로 쉔 도박! 도박! 깔끔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10인의 네이버로 이속을 받은 쉔이 날뛰고 있죠. 자, 트위치 유일한 어떤 딜링 챔피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트위치 자, 잘 이렇게 보내요. 시바 궁있어요. 미드킥! 궁있어요. 궁호 낚시. 이렇게 태고의 생명력 이겨. 이야 이게! 땀방으로. 변신하고 죽었어요. 이거 시바나가 궁루킹으로 잡아보려고 낚시한 거였는데 태과 생명력 힐한 방으로 끝냈죠. 탈진이 힐을 줄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달리 어느새 체력이 또 꽉 차 있어요. 바론까지 얄밉죠. 있기 때문에 금방 차죠. 자, 이러면 억제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탑쪽 아 억제기. 이거는 썰에 나온 거죠. 썰의 지지. 자, 이렇게 해서 개막전 첫 경기 IM 1팀이 럭키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럭키도 본인들이 잘하는 챔피언으로 해서 라인전 단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히 운영 쪽으로 넘어가니까 IM 1팀 노련함이 느껴지네요. 네. LL 팀 게임이죠? 네. 군데군데에서 되게 진짜 사소한 거고 누구나 옵저버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한 타이밍에 가지 않고 거기서 한 번 더 노린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실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꺼낼 수 있냐가 기량 차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런 차이를 이번 경기 IM이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탈락이 아니에요. 한 네. 경기 뭐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선승제이기 때문에 럭키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음 경기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IM1팀은 어쨌든 다전제에서 첫 경기를 먼저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택과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리그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